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드디어 이제 묘목의 물상 강의를 시작할 거고요. 네, 자축인묘. 네, 이제 본격적으로 땅 밖의 세상이 시작이 된 거예요. 드디어 양의 세상으로 변한 거지요. 인목은 땅속 뿌리로 존재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인월의 병화가 비치면서 땅속의 간목이 햇볕을 보고 새싹을 틔우고 고개를 빼꼼히 세상에 내미는 그 화초가 바로 묘목에 해당한답니다. 그러니까 묘목은 일단은 얼마나 그 땅 속에 있다가 그 답답함 속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얼마나 호기심도 왕성하고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막 묘목은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네. 물론 땅 속에 있는 동안에 밖에 나가면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막상 밖에 나와 보면 자기도 처음 나와 본 거라 자기가 알던 세상과 많이 다를 수도 있지요. 그러면 이제 묘월의 물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묘월이라는 거는 땅속의 인목으로만 이렇게 땅속의 인목으로만 뿌리만 이렇게 내렸던 이게 지금 인월의 간목의 모습이죠. 간목의 모습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땅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바로 묘목입니다. 이게 바로 묘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세상이 음으로 존재했다가 이때부터는 이제 양의 세상으로 탈바꿈이 되는 본격적인 시기지요. 그리고 묘목은 이제 막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막 밖으로 나와서 호기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묘목 자체가 이 도화의 의미가 있지요. 도화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묘목이 도화의 의미가 있고 또 글자 자체가 이렇게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떨어져 있죠. 이게 분리되어 있는 글자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일지의 묘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결혼 생활에 있어서 많이 충실하시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남들보다는 좀 더 많이 힘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이 묘목 물상대로 좀 이혼의 아픔이나 이별의 아픔을 가져올 수도 있는 글자를 자기 아래 가지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일지의 도화, 묘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배우자에게 항상 노력하고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묘목이라는 거는 땅속의 지지 인목이 없으면 묘목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땅속에서 지탱할 수 있는 인목이 있기 때문에 묘목이 그걸 토대로 해서 땅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지지 기반을 마련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천간의 갑을 관계랑 똑같은 거죠. 이 을목은 간목을 타고 등나 개갑으로 간목을 타고 올라가면 굉장히 을목이 높이 올라가서 태양빛도 더 많이 볼 수 있고 간목은 나무지만 을목은 화초이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지지대가 없잖아요.
그 지지대 역할을 간목이 해주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 물상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묘월은 간목이 이미 이제 뿌리를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을목은 이제 땅 밖으로 나와서 확산의 의미가 있죠. 확산이 이루어지기는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확산을 자꾸 해야 되다 보면은 주변을 자꾸 두리번거리고 주변을 살펴야겠죠. 네, 그게 바로 호기심으로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묘목이라는 거는 사실은 술월에 술토에 떨어진 이 완벽한 열매 종자인 유금이 따뜻한 개수, 땅속에서 따뜻한 개수를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잎목으로 뿌리로 만들어지고 이 잎목이 땅 밖으로 나오면 이제 묘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 유금이 묘목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두 개는 이 유금은 수렴의 의미가 있고요. 이 묘목은 확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서로 완전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의 관계가 형성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유금이 없다면 묘목도 존재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유 속의 경금, 유 속 지장간 경금과 묘 속 지장간 을목이 속에서는 또 충이지만 속에서는 암합하는 관계가 형성되기도 해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된다는 거지요. 네. 유금이 없으면 묘목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묘목이라는 거는, 묘월이라는 거는 자축인묘해서 자부터 일양이 시작돼서 자축인묘, 벌써 양이 4개가 형성이 되고, 네, 이제 음이 2개밖에 안 남았어요. 네, 양이 더 우세해지는 시기죠. 그리고 묘월은 달로 따지면 양력으로 하면 3월이고요. 네, 양이 더 강해진 시점이 되었답니다. 양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지요. 네, 그 다음에 이 묘목은 반드시 병화를 봐야지 이제 땅 밖에 나와도 계속해서 더 확산이 이루어지고 쑥쑥 자랄 수 있는, 어디 위에서? 무토 위에서 쑥쑥 자라는 그런 성장의 발판을 삼아서 묘목은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묘목은 가장 특징이 확산이라는 기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확산을 하면은 결국에는 집중력과 그 중요한 것에 집중력이 조금 딸리면서 조금 산만해지는 경향이 좀 있을 수 있겠죠. 확산에 신경을 쓰면 집중력이 딸리고 산만해지고, 또 수렴에 신경을 쓰면은 너무 음적으로 움츠려드는 경향이 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묘목은 다소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주의 묘라는 특성을, 묘월에 태어나거나 묘가 2글자 이상인 사람들은 하나를 시작하면 그 결과물을 볼 때까지 끝까지 집중해서 마무리를 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이세요. 네. 그리고 묘월이라는 거는 이제 3월 달부터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2월 달까지는 추워서 밖에 생활을 안 하고 있다가 3월 되면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나들이라는 것도 시작하고, 또 이제 계약도 하면 사람들이 아이들도 집에 없고 하다 보니까 모든 이제 모임들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이지요. 네. 가장 많은 모임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 묘목은 사실은 안 그래도 도화의 의미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쵸? 도화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은 모임이 이루어지면 다소 조금 도화의 기운을 좀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특히나 묘가 옆에 자수나 이렇게 아니면 자수나 이쪽이나 자수를 보고 있을 경우에는 자묘형의 의미 자체가 이게 바로 약간 음란해질 수 있는 그런 성정으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묘가 있는데 옆에 자까지 있는 분들은 특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조심해야 되겠지요. 가정이 정말 중요하고 가정을 꼭 지키고 싶다면 이런 자묘형이 있으신 분들은 그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인목은 아까 인목은 일단은 기획이나 아이디어 쪽에 굉장히 강해서 영업이나 그런 것보다는 기획이나 아이디어 일을 하면서 약간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일을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했지요. 근데 묘목은 묘목은 일단은 확산하려는 기질이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묘목은 일단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실행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인목이 기획을 한다면 묘목이 그 기획안을 실행하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실행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살아가는데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유리한 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묘목이라는 글자는 일단은 밖에서는 굉장히 펼치고 확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사람 좋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듣고 밖에서는 굉장히 잘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좀 냉랭해지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남편도 지지의 묘목이 있거든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술 먹고 인간관계하고 그런 거 보면은 세상 참 행복해 보여요. 근데 집에 가만히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서 가만히 제가 놀아주지도 않고 저는 또 공부하고 있거나 그러면 상당히 심심해하기도 하고요. 깝깝해하고 집에서는 조금 많이 피곤한 내색도 비치고 그런 측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상대방도 조금 기분이 그닥 좋진 않겠죠. 밖에서는 그렇게 신나다가 왜 집에만 오면 피곤하고 재미없는 사람이 되는지 그 부분 이 일지의 묘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 부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묘목은 일단은 천간으로 보면 을목이잖아요. 을목은 반드시 이제 을목의 사명은 햇볕을 받아서 무토 위에서 경금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지요. 근데 을목이 작은 화초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좀 지난한 오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얻는 데 있어서 좀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네. 그렇지만 이 과정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이 과정을 똑바로 단계별로 가지 않는다면 이 경금이란 열매가 썩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좋지 않은 성분이 좋지 않은 열매로 맺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 또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일단은 묘목은 자꾸 벌리고 확산하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잘 머물거나 한 곳에 진득하니 오래 있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어디 이제 비싼 그런 워터파크 같은 데를 가더라도 큰 맘 먹고 가는 거죠. 4인 가족이 가면 뭐 20만 원 주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가더라도 네 2시간을 못 놀고 집에 가자고 해요. 답답한 거예요. 한 군데 오래 못 머무는 경향이 있고요. 집에 있어도요. 집에 2시간 이상 잘 못 있어요. 2시간 정도 있다 싶으면 밖으로 자전거 타러 나가요. 그냥. 그리고 책 빌리러 도서관을 가고 가만히 못 있는 성정. 답답한가 봐요. 한 곳에 계속 있으면. 네. 그리고 묘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은근히 신경이 많이 예민하세요. 그래서 조금 회사에서나 밖에서 조금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시면 신경이 많이 예민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 식구들이 조금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들을 많이 만들고요. 네. 그럴 때는 좀 건드리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주면은 좀 풀리더라고요. 경험상. 그 다음에 묘목은 또 묘목을 깔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자기 딴에는 깔끔을 떨어요. 자기 딴에는 굉장히 깔끔을 떨어요. 근데 그 기준이 이제 본인 기준인 거죠. 그 분야가 또 따로 있겠죠? 깔끔을 떠는 분야가. 근데 일단 묘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살림도 되게 깔끔하게 잘 하시고요. 네. 그런 거에 약간 강박관념도 좀 있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네. 특히 신묘일주 같은 경우에는 집을 맨날 쓸고 닦고 엄청나게 쓸고 닦고 만약에 신묘일주 남성분이시라면 부인 좀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부인이 안 하면 이제 본인이 하면 그걸 보고 있는 부인도 힘들겠죠? 부인이 만약에 그렇게 깔끔 떠는 성격이 아니라면 그 보고 있는 것도 스트레스고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같이 해야 되잖아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신묘일주 남자들이 은근 까탈스럽고 깔끔을 떨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또 편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부인 입장에서도 극을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편제는 지배하려고 하는 성정이기 때문에 부인을 지배하고 조금 극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신묘일주 남자들은 부인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면을 많이 봤답니다. 안 그래도 신금도 예민한 성정인데요. 네. 이제 묘목의 특징을 좀 잘 아시겠죠? 묘월에는 일단은 땅 밖으로 나와서 좌우 확산을 많이 해서 본인의 이제 존재감을 세상에 이제 과시를 해야 되고요. 열심히 무토 위에서 병화를 보고 지지에 있는 수기를 빨아들이면서 열매를 맺는 게 어떻게 보면은 묘월의 사명이기도 하고 특성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묘라는 거는 굉장히
화초이기 때문에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네, 흔들흔들 상황에 되게 적응을 잘하고요. 네, 간목과 달리 예, 대처 능력, 상황 대처 능력이나 예, 그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잇목은 부러질지언정, 예, 부러질지언정 흔들리지 않고요. 묘목은 흔들리면서 네,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시키고 부러지지는 않죠. 절대로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예, 자신을 내맡기면서 생명력이 잇목보다 오히려 훨씬 좋다라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묘목같이 사는 게 현대 생활에서는 유리한 점이 많겠지요. 네, 간목은 모 아니면 도일 가능성이 좀 있는데 네, 묘목은 상황에 대한 적응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사람 따라 자신의 모습을 많이 바꿔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도 뛰어나답니다. 네, 이상으로 묘월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